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 잠수함 업체가 천연기념물인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해 온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운항 허가에 결정적 근거가 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로 꼽히는 서귀포시 문섬. 그런데 산호는 온데간데 없고 암벽 곳곳에는 무언가에 긁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암벽 표면이 아예 떨어져 나가 있기도 합니다. 한 관광잠수함 업체가 지난 1988년부터 34년 동안 영업을 하며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동안 천연보호구역을 훼손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경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운항 연장 심의를 받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가 허위로 꾸며졌다는 겁니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준 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전문위원인 한 대학 교수. 해당 교수는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경은 교수가 사실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 권위를 이용해 용역을 체결했고 업체가 연장 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유리한 의견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시했고 그러면서 관광 잠수함 운항 허가가 의결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한편 해당 교수 측은 뇌물수수와 허위 용역 보고서 작성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관광 잠수함 업체의 운항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잠수함 운항 연장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 제주 시내 한 상가 건물에서 갑자기 천장에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직전 이상한 조짐을 느낀 상인들이 재빨리 대피하면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창 영업 중인 대낮에 벌어진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상가 건물 안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장에 석고보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점포들을 덮친 것입니다. 무너진 천장은 골조를 앙상하게 드러냈고 전기 배선들도 곳곳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 로얄 쇼핑센터 1층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20여 분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점포 20개의 천장 석고보드 330제곱미터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툭툭툭 치는 거 뭔가 끊어지는 소리 뚝뚝뚝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무너지면서 천장에서 이런 하얀 거 뭐 이게 하나씩 둘씩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사고 당시 건물 안에는 상인과 손님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가구 밑에 몸을 숨겨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는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위에 석고보드가 도미노식으로 쫙 무너지면서 와서 튀어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석고보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 머리를 쳤고 근데 나는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고.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1992년 준공됐고 제주시가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며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줬습니다. 상인들은 에어컨을 설치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무너졌다며 지난주에 준공된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석고 위로 가서 공사도 하고 하면서 석고 부분이 약해졌던 거예요. 어디가 석고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석고 전체가 내려앉게 된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제주시도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축산 악취 기준을 초과한 농장에 제주시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축산업자와 행정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며 제주시로부터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안철수 씨. 최근 1심에서 이겼지만 악취 측정 지점에 대한 혼란은 여전합니다. 악취관리센터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측 지점에서 측정하면 기준치를 넘지 않지만 단속 측정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농장에서 관리 기준으로 삼는 악취 수치가 정작 단속 기준은 아닌 셈입니다. 애매한 냄새 저감 관리 매뉴얼도 분쟁 소지입니다. 1차 단속에서 적발된 농장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재검사에서도 기준치를 넘으면 사용 중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농장별 개선 지침 없이 청결 관리 위주의 매뉴얼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분쟁 소지가 가장 큰 것은 적용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악취 방지법을 적용하는데 제주도는 축산 농장의 악취는 처벌 기준이 강한 가축분유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축분유법을 적용하면 제주특별법 조례에 따라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장에 경고 없이 2개월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저기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우리도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 그러면 냄새 나는 정도에 따른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가축분유법 그거는 축산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제주시는 측정 지점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고 농장마다 다른 개선 명령 지침을 내리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 적용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특성에 맞게 그 관리가 엄격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령 악취방지법으로 한다면은 이 특별법의 제정이 취지가 조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진 농장 측마저 항소하고 최근엔 1차 개선 명령부터 부당하다는 소장이 접수되는 등 행정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채소 재배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고령화된 농가에서는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제주의 한 농가가 서서 농사를 짓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시설을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휴대전화 어플로 작동 버튼을 누르자 온실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온도와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허리 높이로 올라왔습니다. 이 스마트팜 시설은 수확할 때 옆으로 밀면서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토지에서 재배하는 농가보다 재배 면적이 1.5배가량 넓습니다. 작업하기는 쉬워지고 재배 면적을 늘려 수확량까지 높일 수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입식 재배를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직접 실증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각종 장치들을 다 테스트하고 그다음 재배까지. 교체가 가능한 화분에 재배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면 한 해 6번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여름 휴가철에도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한데 다른 채소 재배 농가들도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거름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양액 재배를 통해서 스마트팜 재배가 이루어지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양액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다 보면 수확량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장점이 많은 기술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사용이 어렵고 초기 비용 부담으로 도입률은 낮은 상황. 농업기술진흥원은 개발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딸기 등 다양한 작물들의 스마트팜을 적용하여서 농촌 일손 부족 및 이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 쪽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력은 줄이고 수확량은 늘리는 스마트팜 기술.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12기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4.3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4.3 단체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고 부위원장에는 오임종 전 4.3 유족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와 조사를 비롯해
보상금과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해 4.3 중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제주시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수소 트램 노선안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주에서 열린 수소 트램 정책 포럼에서 제주공항에서 노영동과 제주항까지 일주 도로와 연삼로를 거쳐 도련동까지 연결하는 4가지 노선안이 담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쯤 마무리되는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과 최종 노선안이 확정되면 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확진자는 11,500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44% 늘었고 지난 1월 13,700여 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더위와 장마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냉방기 사용으로 환기가 부족해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